자, 이번에 같이 만들어 보실 거는 체크 등심을 이용한 덴카쿠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미소를 중탕하는 그릇에 넣어 주시는데, 중탕하는 이유는 맛을 파괴시키지 않고 얘를 익힐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거든요. 먼저 적된장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주 3큰술을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미림, 여기에 설탕이 잠깐 들어가요. 생크림, 된장의 그런 쓴맛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감춰주기 위해서 생크림을 넣는 부분이고요. 계란 노른자 하나 들어가는데, 흰자가 들어가면 응어리가 지죠. 그래서 노른자만 집어넣어서 얘를 잘 섞어주세요. 된장이 완전히 풀리게끔 섞어주시면 됩니다. 덩어리가 풀어질 때쯤에 저희가 준비한 로즈마리를, 지금 제가 후레쉬를 준비했는데 드라이 로즈마리라고 저게 패키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더 경제적이시고 또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드라이 넣으셔도 됩니다. 친구들을 좀 잘라서 넣어주시면서 여기에 건 홍고추 저희가 이 친구도 잘라서 넣을게요. 농도가 살짝 지금 물처럼 나오는데, 이거보다 좀 살짝 되직하게끔 만들어 준 상태에서 불을 끄시면 되고요. 이 덴카쿠 미소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3번 정도 재활용이 가능하실 텐데, 이게 맛이 좀 짠맛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의 새롭게 만든 덴카쿠 미소를 만드시고 기존에 있던 덴카쿠 미소를 섞어주세요. 자, 얘를 이제 불을 끄고 식혀두겠습니다. 저희 덴카쿠 덮밥이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양파를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먼저 이 친구를 먼저 물에 담가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가능한 한 얇게 슬라이스를,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 하셔서 얘를 흐트러뜨리신 다음에 찬물에다가 이 친구를 담가 놓으실게요. 오늘 사용하실 독인데요, 흰색의 기름들은 어느 정도만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를 썰어줄 때 1cm 간격으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cm 정도. 이렇게 큐빅 모양으로 썰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덴카쿠 미소를 발라주실 텐데, 켜놓은 덴카쿠 미소를 바닥에 넓게 펴서 바르주시고요. 젖은 면보나 해동지를 이용해서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느낌의 된장이 좀 소스가 올라와 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큐빅처럼 썰어놓은 소고기를, 체크 등심을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얘를 덮어주세요. 위에도 얘를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3시간을 보관해 놓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파프리카는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좋습니다. 줄기 부분 다 제거해 주시고요. 고기와 함께 구워질 거기 때문에 작게 하지 마시고요. 자,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위에 심지 부분만 약하게 잘라 주세요. 양송이 같은 경우도 4등분 하십니다. 마늘은 꼭지를 제거하시고 나서 기름을 두르시고요. 기름을 두르고 기름이 잘 녹을 수 있는 상태까지 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먼저 소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십니다. 반 정도 익었을 때, 50% 익었을 때 야채를 집어넣으시는 게 좋은데, 마늘 같은 경우는 불을 받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올라왔을 때 마늘을 넣어주시겠습니다. 마늘은 2톨 정도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고기의 색깔이 전부 다 변한 상태에서 파프리카, 꽈리고추, 양송이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겠습니다. 덮밥용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아까 처음에 구워진 고기를 전체적으로 넣어주시고요. 안에 있는 국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뿌려주세요. 왜냐하면 밥을 드실 때 뻑뻑하지 않게 드실 수 있는 노하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처음 준비해 놓은 양파 슬라이스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샐러드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베이비 잎 같은 걸로 마무리, 녹색 포인트로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계란을 같이 올려주신다면 그러면 한 가지 든든한 식사가 되시겠죠?